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엽입니다. 박홍준입니다. 신하섭입니다. 권정입니다. 너 그거 안 하냐? 와. 네, 저희 카더라는 모토래프의 편집 방향과 다른 기자들 각자 개인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나 기사를 작성한 이후에 느낀 점들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자동차 관련 정보나 뉴스 그리고 자세한 시승기는 모토래프 홈페이지 그리고 모토래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저희 카더라, 번아웃에 있는 카더라 채널은 가볍게 그냥 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지난 10월달 국산차 판매 실적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그랜저죠. 정말 오랜만에 상위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상위권에 그냥 올라온 것도 아니고 네. 9,448대로 만 대에 근접하게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달인 9월에 3,000대를 그렇죠. 팔면서 왜 이렇게 주춤하지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만 대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면서 몇 달 만의 일이죠? 그랜저가 1등을 차지했던 게 지난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7, 8, 9, 10, 4개월 만이네요. 네, 4개월 이게 만에. 4개월 만에 1위를 했는데 이제 누적 판매로 본다면 한 7만 5천 대 가까운 수준. 포터에게 좀 뒤지긴 했어요. 포터에게 뒤지긴 했지만 이 페이스를 이제 11월, 12월 달에도 보여준다면 충분히 올해도 연간 베스트셀링카는 그랜저가 차지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서 안 팔렸던 게 아니라 뭐 공장이 공사를 해서 반도체가 안 들어와서 밑바닥에서 놀았던 거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만 원활하다면은 뭐 훨씬 많이 팔릴 겁니다. 지금보다도. 아무래도 아산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한다고 아산 공장의 문을 좀 잠시 닫은 사이에 그랜저는 막 판매가 나락으로 갔고 다시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뭐 반도체가 발목을 잡았던 그렇죠. 이 두 가지. 상대적으로 이제 재고가 많았던 소나타가 쭉쭉 치고 왔던 최근 한 3개월 동안 치고 올랐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소나타가 주춤할 때가 안 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2위를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더 늘어났어요. 재고가 정말 많은 건지. 재고가 많긴 한 것 같아요. 이번 달 그 프로모션을 좀 보니까 7% 할인이 있더라고요. 7%? 재고 차량에 7% 할인에 7%. 60만 원 상당의 옵션 무상 장착해주는. 그러니까 소나타 재고 할인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상반기에는 재고 차량이 너무 많아서 생산을 중단했던.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반도체로 인해서 생산이 어렵다 하는데 소나타는 야 우리는 부품은 있는데 반도체 뭐 부품은 있는데 재고가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재고가 있는 상황. 이러기 때문에 이 할인 프로모션을 등에 업고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분위기고, 또 하나 탑5에서 다들 뭐 웅성웅성했던 야 이거 뭐냐 라고 했던 게 제네시스 G80. 소나타랑 몇 대 차이 안 나요. 그러네. 거의 한 20대 정도 차이, 20여 대 차이인데 누적 판매만 봐도 5만 대 근접했어요. 지금 소나타가 5만 1,000대, 5만 2,000대 가깝고 뭐 G80이 4만 9,000대니까 거의 뭐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맞나 이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차 시장에서 S클래스가 탑3를 하거나 탑5 안에서 놓을 때 와 대한민국에 진짜 돈 많으신 분들 많다라고 했는데 제네시스 G80이 이제 탑3에 올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베스트셀링카를 좀 보면 아반떼, 소나타, 그 다음에 어느새 이제 그랜저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다음은 G80이냐? 다음은 G80이 베스트셀링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차가 점점 커져갔기 때문에 최근 한 몇 년 동안 그랜저가 계속 1등을 했듯이 이제 다음은 G80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근데 G80도 약간 반도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진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4위로 넘어가서 소렌토, 스포티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 소렌토 스포티지 특징이 또 있었죠. 소렌토와 스포티지가 일단은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 네,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렇고 정확히는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1.6 터보 엔진 수급 문제 때문에 판매도 원활치 않았고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진짜 지금 계약하면은 언제 나오는 게 되게 불확실한 정말 한 이번 달에 계약하면은 뭐 내년 추석쯤에나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네. 지난 10월 기준으로 소렌토가 대기가 몇 개월이었죠? 그때가 11개월이었습니다. 11개월. 네. 지금 시점에서 더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던데 더 늘어났으면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면 내년 연말에 받는 거예요. 내년 네. 연말. 네. 새 차 뽑아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네. 기준으로 하는데 점점 보면 10월달 판매 특징을 네. 좀 보니까 소렌토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비중이 한 29%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렌토는 지난달에 5,363대가 팔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2,913대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절반. 네.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디젤을 합친 것보다 많이 팔렸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디젤이 좀 줄어들고 네. 디젤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간다고 해도 전체 차값이 좀 저렴한 가솔린을 뺏어가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솔린, 디젤 합한 것보다 하이브리드 판매가 많아지는 추세. 네. 뭐 소렌토뿐만 아니라 산타페도 마찬가지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이제 현대차가 친환경 라인업을 다 뭐 약간의 아주 작은 프로모션이라도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아이오닉 5 대차 네. 이런 것에서 다 제외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SUV 인기가 이제 좀 대세로 자리 잡지 않나. 물론 현대기아가 중심이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기 네. 때문에 현대기아에서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것 같고 네. 그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위권에서 20위권 성적을 좀 보자면 일단 눈에 띄는 거는 포터가 많이 5위권 내려오네요. 밖으로 포토가 밀려났어요.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ECU 전자장비도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터는 만들어도 남지가 않아요. 얼마 그렇죠.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적정 수준을 이제 팔고 5,000대, 4,000대 수준을 팔고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다른 네. 승용 쪽으로 좀 돌리는 분위기. 아무래도 포터는 차가 늦게 나와도 갈 데가 본고밖에 없잖아요. 약간 대체제가 대장 장사가 딱히 아닐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안도 없고 네. 다마스 라보도 없어졌고 이제 그렇죠. 하는 분위기고 그 아래로 아이오닉 5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왜 저희 차는 안 나오는지 정말 몇 개월째죠? 지금 이번 달로 한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이야. 아직 생산 일정 안 잡혀 있죠? 생산 일정도 아직 안 나왔고 엊그제도 전화 드려봤는데 네. 생산 일정 잡혔나요? 다음 달까지 지켜보죠. 지켜보죠. 네. 다음 달에 생산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 아. 다음 달에 생산 일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보자. 아니 요즘 이러다 보니까 현대기아 뭐 모든 분들은 아니시지만 일부 영업사원, 일부 전시장에서 약간 배짱 장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기 있어요.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일부 분들의 네. 그렇죠. 일부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처럼 좀 출고가 늦어지고 잘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네. 고객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그렇죠.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니까 뭐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좀 딴 얘기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지인이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계약을 하려고 영업소에 갔는데 영업사원분이 이제 요 옵션 짜는 걸 쭉 보시더니 납기 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시면서 혹시 뭐 내년 설쯤에 타시는 분들이 내년 설날 기다리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요즘 차를 많이 사신다. 그런데 지금 계약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석도 안 나온다. 추석도 안 나오고 내후년 설날에 타고 가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그 정도로 차가 많이 밀려 있고 페이스리프트 얼마 안 남을 것 영업사원분들도 같은데, 참 그러면. 많이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조금씩 이 반도체 수급이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언제 해결이 완전히 될지 정상화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특히 현대차랑 기아차가 이번에 3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아지겠지만 오래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놨어요. 네. 물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네. 얘기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주주들 매우 들으라고 하는 부수적으로 얘기잖아요.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좀 재고 많이 쌓여 있고 하는 르노 삼성이나 이런 차 이런 데에서 좀 팔아봤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이번 달 프로모션 중에 네, 그쵸. 르노 삼성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번 달에 프로모션- 발표하면은 네. 연내에 봤습니다. 연내. 네. 제가 봤는데 뭐 네. QM6 같은 경우에는 계약 후에 3일에서 6일. 아 3일에서 6일. 예. 네. SM6와 XM3는 한 달. 일주일에서 한 한 달. 달. 와 빠르다. 그러니까 네. 르노 삼성이 자랑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계약을 하면 로켓 배송. 3일 내에 이게 좋은 나오고 건가? 네. 늦어도 한 달 거의 이내. 빨리 나와요. 한 달 이내 나온다. 그러니까 차가 급하신 네. 분들은 네. 와라. 가까운 르노 르노 삼성 삼성으로 시장으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프로모션이 네. 11월, 12월에 판매에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차가 인기가 있어서 차가 잘 많이 네. 팔리는 게 아니라 얼만큼 많이 공급하느냐, 원활하게 공급하느냐가 판매 실적과 좀 직결되는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같이 좀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이 빨리빨리 네. 성격 급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참지 못하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제 10위권 밖으로 넘어가면 이제 산타페가 11위에 머물러 있고 그 바로 아래 저희가 방금 말했던 네. QM6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QM6. 올라왔어요. 산타페랑 10대 차이도 안 나나 지금? 네. 이거는 산타페가 부진한 것과 그렇죠. QM6가 올라온 것 두 가지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QM6는 요즘 분위기 어때요? QM6가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이번 달에는 2022년식 차가 본격적으로 출고가 되면서 조금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10월부터 네. 조금씩 올라오는 네. 분위기가 있고 그 아래 이제 레이가 있는데 야, 레이는 레이는 깨졌죠. 모두의 예상을 깼어요. 네. 캐스퍼를 압살하고 그렇죠. 그쵸. 캐스퍼를 압살하고 기존의 경차 시장의 원투였던 스파크와 모닝을 제치고 모든 사람들 경차 시장에서 레이가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캐스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에 사람 또 리뷰를 하신 분들이 약간 좀 안 좋게 평가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레이가 낫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확실히 캐스퍼가 나왔는데 네.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캐스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SUV고 네. SUV니까 크게 현대차의 생각나고 SUV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경차에 대한 혜택 뭐 이런 것들 네. 그 외에 새롭게 만드는 뭐 십몇 년 만에 나오는 새로운 신차라는 거가 이것저것 기대가 많았는데 딱 내놓고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 가격대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가격대가 상품성에서는 사실 이 차가 뭐 경차니까 제한적일 거다라고 짐작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것저것 넣고 그럭저럭 타보면 2천만 원이더라고요. 이 가격대면 저희가 설문조사 뭐 10,000명, 20,000명 참가하신 설문조사 때도 나왔지만 이 가격이면 그냥 아반떼 깡통을 가거나 차라리 뭐 베뉴나 혹은 코나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 체급 위로. 그렇죠. 경차 가격이 가볍지가 않아서 네. 메리트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레이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워낙 넓고 뭐 벤 모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마스랑 라보가 단종된 영향도 조금 있긴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벤 수요에 따른 네. 요즘 뭐 다마스 라보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네. 활용되고 활용되고 있지만 은근 그런 것들 뭐 쿠팡 뭐 아니면 마트에서 이렇게 장바구니 배송 그쵸. 장거리 이런 배송. 거 하시는 분들
1톤이 주력이긴 한데 은근히 요 레이나 다마스 라보 요 좀 작은 차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캐스퍼보다 한 200~300만 원 가량 저렴하기도 하고 뭐 공간도 훨씬 큰데다가 참 전 이거 레이가 계속 판매량이 올라올 때마다 신기한 게 분명히 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는 틈새 차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가 모닝이랑 스파크를 제치고 경차 1위로 올라간 거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메인스트림이 됐어요. 경차의 메인. 네. 네, 경차의 이제 메인이 됐고 그 아래는 약간 실망스러운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N9, N 네. 그 외에도 하이브리드도 인기가 좀 괜찮았고 가격대나 상품성에서 굉장히 평가를 좀 잘 받았는데 이게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네. 출고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반떼도 그쵸. 반도체가 아무래도 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이제 아반떼를 많이 파는 것보다 이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모아서 비싼 차를 많이 내는 비싼 차를 네. 아까 저희 위에 상위권에 있던 G80. 그랜저 G80 팔아서 많이 남는 차. G80 팔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아반떼는 깡통도 많이 나가거든요, 사실. 깡통 뭐 2천만 원 초반대를 그쵸.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대요. 네, 그런 모델보다 옵션을 많이 넣거나 비싼 차를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반떼는 그리고 이 출고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밀려있지 않고 그럭저럭 네. 이제 출고가 좀 많이 그 전에 많이 출고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약간 적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눈에 띄는 거는 EV6가 있고 EV6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현대기아의 첫 번째 지금 주력 모델이 아이오닉 5와 EV6이기 때문에 빨리 출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했던 캐스퍼가 네. 2,500대가 있어요. 확실히 캐스퍼는 약간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연 10만 대 생산이라고 진작부터 홍보를 해놨는데 네. 2,500대 연 10만 대면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전 계약도 상당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꽤 많이 네. 됐죠. 그런데 한 달에 2,500대 이제 뭐 물론 첫 제대로 달이긴 하지만. 네. 첫 달이긴 하지만 뭐 속도가 좀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캐스퍼가 출고 지연 현상도 있잖아요. 뭐 디스플레이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근데 전 이것도 되게 이상하다 싶었던 게 요 근래 현대차 관계자분이랑 통화를 할 때 캐스퍼는 올해 지금 사전 계약된 거는 다 나갈 거예요 라고 되게 엄청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네. 올해치 반도체 다 확보해가지고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통화하고 바로 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 뭔가 하는 네. 제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출범 그러니까 캐스퍼 출시 직전에 이제 연락을 드렸을 때도 우리 회사는 반도체 수급이랑 문제랑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기아에서 네. 이제 공급선을 가져온 것과 네. 별도로 광주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이거를 새로운 공장이고 새로운 공정이기 때문에 확보를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발표한 게 뭐 며칠 가지도 않아서 네. 무색하게 그렇죠. 저희 지금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네. 선택하신 분이 90%인데 그거 선택하시면 한 달 늦어집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한 달이면은 네. 양반이긴 한데 뭐, 버틸만 해요. 네. 네. 아직은 윤호 선수는 괜찮습니다. 자랑하잖아. 네. 네. 그래서 저희 빨리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11월, 12월에도 5,000대를 넘기지 못한다. 네. 그럼 적체가 이제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캐스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사전 계약 물량이 다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분들이 이걸 좀 미리 예약한다던가 계약 물량을 좀 당겨놓거나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캐스퍼는 영업사원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바로 온라인 그렇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계약 물량이 거의 실제 접수된 물량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 됐는데도 월 5,000대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적체가 네. 발생할 거고 팰리세이드처럼 굉장히 오랜 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위권 밖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 J5, 니로 이렇게 오순도순 모여 있네요.
보니까 셀토스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두 네. 차종 다 1.6 터보 엔진이 주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처럼 엔진 부품 공급 문제가 있어서 좀 판매량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마진이 많이 남는 소렌토한테 넘겨준 걸까요? 셀토스나 K5에서 네. 들어간 1.6 엔진 소렌토로 몰아주는 네, 네. 그런 거에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셀토스는 좀 상대적으로 구형 엔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관련된 호환되는 부품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1.6 GDI 엔진 관련해서 조금 더 몇몇 부품이 네. 모든 엔진이 같지는 않지만 몇몇 공용 사용되는 부품이 약간 부족하다. 1.6 GDI에서 네. 이야기가 있고 저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셀토스 K5와 비슷한 니로를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이론은 꾸준하네요. 네. 진짜 꾸준하다. 네. 이거는 심지어 풀체인지 코앞인데 네. 보통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으면 네. 아무리 현대 기아차라도 뭐 1000대 초반까지 1000대 이하로도 떨어지는 게 네. 요즘 분위기이긴 한데 그렇죠. 니로는 진짜 인기가 꾸준하고 기아차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기가 괜찮은데 네. 굳이 일찍 내야 되나? 그쵸. 어차피 내도 네. 못 파는데 지금. 아니, 분위기상 그쵸. 그리고 분위기상- 굳이 빨리 투입할 필요 있냐? 지금 네. 신차 효과를 못 본 차들이 많은데 신차 효과가 지금 발휘돼야 되는데 못 보는 차들이 많은데 굳이 이 타이밍에 니로를 내놔야 돼? 아 그렇네요 또. 구형도 잘 팔리는데. 네. 네. 어. 니로가 급한 차가 아니다. 네. 이런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뭐 K5나 소렌토였다. 그런 차들이 판매가 막 네. 1000대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급해요. 이제- 뭐라도 네. 해야죠. 뭐라도 해야 돼. 연식 변경이든 네. 뭐 풀체인지든 뭐 그쵸. 해야 되는데 니로는 좀 느긋해요. 예, 이론은 전반적으로 그쵸. 봤을 이제 때. 저도 뭐 또 다른 이제 관계자분께 들은 걸로는 약간 자랑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니로는 진짜 신기하대요. 별도로 뭐 마케팅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러는데 되게 꾸준히 이제 고객들 입소문 타고 잘 팔린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로가 네. 디자인적으로 네. 예쁘진 않아. 예쁘진 않죠. 예쁘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고객들 본인들도 타시는 분들이 디자인은 별로지만 네. 그 외에 연비라든가 전반적인 편의 사양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속 있고 합리적인 차량이다. 네.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니로는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대기도 꾸준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차를 보러 갔다가 니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샀었거든요. 코나 보러 갔다가 코너 보러 갔다가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니로로 바뀐 케이스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니로 또 바뀌었잖아요. 니로는 빠이빠이 했죠. 그 중고가를 엄청 높게 받았어요. 네. 4년을 탔는데 2천만 원 넘게 받았으니까. 오. 지금 중고가 시세가 또 높을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쵸. 지금 전체적으로 신차가 네, 없기 때문에. 신차가 없어서 딱 좋았던 타이밍 참 같네요. 좋은 타이밍에 니로. 잘 탔고 니로 잘 탔습니다. 니로가 다음 풀체인지가 될 경우에 기아차에서 욕심만 좀 안 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정도 올리는 이런 가격이 욕심만 비싸지고. 네. 안 부린다면 지금 같은 상품성을 좀 유지해 준다면 니로도 어떻게 보면 기아에서 봤을 때 K3가 약간 엔트리카로서 역할을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경차가 있긴 하지만 모닝과 레이라는 경차가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기아차에서 직접 만드는 차로서는 뭐 K3 그 셀토스 이전에 스토닉이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처참했죠. 스토닉이 엔트리카로서 폭망했고 셀토스는 엔트리카라기보다는 조금 비싼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니로를 좀 잘 키워서 네. 어떻게 현대차의 아반떼와 대적할 수 있는 약간 엔트리카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를 좀 바라는데 뭐 어떻게 기아차에서 배짱난사를 할지 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래. 또 기존에는 또 니로가 디자인으로 칭찬받지는 많이 못했는데 이번 신형 니로는 꽤 파격적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쁘면 가격 올리나? 예쁘면 그럴 수 있죠. 그럴 또 수도 있죠. 고급화 전략 나올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또 그러려나. 혜택이다. 하여튼 그런 네. 게 있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렉스턴 그 아래 이제 렉스턴 스포츠가 여기 네. 있지만 그래도 쌍용차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친구입니다. 스포츠. 네. 버텨주는 친구. 렉스턴 스포츠인데 쌍용차 보니까 네. 판매는 좀 저조하긴 한데 계약 대기는 꽤 있더라고요.
쌍용차가 발표한 바로 따르면은 렉스턴 스포츠랑 칸을 포함해서 한 7,000대 정도 계약이 그 쌓였다고 정도 밀려 하더라고요. 있다고. 네. 7,000대 정도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네. 않죠. 예. 트럭인데. 트럭인데. 아니 뭐 법적으로 트럭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 뭐 렉스턴 스포츠 칸 이렇게 라인업을 봤을 때 쌍용차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법정 관리로 가냐 마냐, 인수되냐 마냐, 뭐 에디슨 모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뭐 갑자기 산업은행한테 돈을 몇천억 빌리겠다 막 발표를 하고 네. 뭐 땅을 팔고 공장을 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렇죠. 막 나오고 네. 있는데 굉장히 안팎으로 어수선해요. 네, 회사 그렇죠.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약이라든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렉선 스포츠나 칸은 이게 물어보니까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본적인 부품들도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금방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쌍용차한테 뭐 렉스턴 몇 대 팔았어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요즘 분위기 어때요? 그쵸. 예, 에디슨이랑 어떻게 네. 돼가요? 뭐 이런 걸로 많이 묻기 때문에 네. 쌍용차 분들도 좀 약간 이게 마음이 좀 붕 떠 있긴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예. 있습니다. 네. 그 아래 이제 내려와서 스파크. 모닝 스파크가 와 붙어있네. 스파크가 어쩌다가. 예, 모닝 스파크.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실적을 집계할 때 항상 탑10 안에 있던 모닝과 스파크였는데 이제는 32에 아슬아슬 네. 예, 걸쳐 있는 상황. 네. 확실히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스파크가 한국제, 그러니까 쉐보레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처음 봤네요 지금 황금 보타이로. 네. 예. 아니 그나마 그러네. 네. 트레일 블레이저가 좀 잘 팔리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난달 트레일 블레이저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래도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 정도는 1,500대, 아니었는데. 2,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 바로 위에 네. 위에 XM3 가. 있는 경쟁 모델끼리 신기하게 다 줄 붙어있네. 세웠네. 네. 티볼리 XM3 트레일블레이저. 줄 섰네요. 코나가 조금 위에 있네 그래도. 네. 지금 코나만 좀 위에 있고 뭐 티볼리, XM3, 트레일 블레이저가 다 1,000대 이하 네. 수준으로 다 무너져 있는 상황. 티볼리는 그래도 이렇게 된 지 좀 꽤 됐는데 네. XM3가 1000대 아슬아슬하다 했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 트레일 블레이저 XM3는 어떻게 보면 르노 삼성이랑 한국잼, 쉐보레의 네. 핵심 차종이잖아요. 그렇죠. 수출을 좀 이끄는 성화를 차이기도 걸고 만든 하고요. 차였는데. 네. 주력인데 이게 이건 카더라입니다.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카더라인데 그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XM3와 트레일 블레이저가 워낙 수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수출을 좀 더 좀 집중하는 내수보다는 내수 공급량을 수출에. 약간 자제하고 수출에 집중하는. 왜냐하면 현대기아에서 워낙 신차 공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아, 나는 뭐, 카더라. 그럴 수도 그래 있습니다. 뭐 현대기가 힘든 김에 우리도 잠깐 숨들었다 가자. 약간 이런. 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일단 네. 남들이 못 팔 때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아, 그건 또 있네요. 네. 남들이 못 팔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르노 삼성이나 한국제품 관계자 계시다면 큰 착오입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팔 때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돼요. 네. 이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물이랑 같이 빠지는 수준의 생각 같은데. 그래도 XM3는 아닙니다. XM3는 뭐? XM3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이 조금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네. 지난달 수출이 9,000대고 이번 달 수출이 4,000대거든요. 수출에 집중한다면서 수출이 줄었네. 수출에 그러니까 내수는 792대인데 네. 아마 수출에 집중을 한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수출 양만 보면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뭐 9,000대, 5,000대 이렇게 네. 팔기 때문에 해외에서 예. 해외에서 팔리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뭐 거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한국 GM이나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GM과 르노. GM과 르노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왔다면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좀 복합적으로 단순히 뭐 판매가 떨어졌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예, 만약에 이 상황이 뭐 3개월 이상 지속된다. 1000대 이하로 판매되는 이 지금 현재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별건 없어요. 그냥 별건 네. 없고 늘 팔리던 차들이 있네요. 네, 늘 안 뭐- 팔리는 차들, 안 팔리는 차들 우리가 최근에 계속 까왔던 실적 발표할 때마다 까왔던 말리부와 SM6, 네. SM6가 조금 위에 있네요, 그래도. 네, SM6와 말리부가 이제 또 뭐 부진한 상황. 근데 저희가 몇 달 동안 말리부랑 SM6는 좀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비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뭐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GV60 이 등판했고 GV60이 이제 새롭게 등판했습니다. 9월 30일에 공개를 했는데 아직 10월달 판매량 네. 한 달 동안 47대. 47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차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면? 거의 그냥 마케팅용으로만 네. 뽑은 네. 느낌이죠. 아마 곧 시승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걸 준비한 차가 아닐까. 확실히 네. 이게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 현대차를 포함한 제네시스를 포함한 걸 보면 전시장 가보면 알거든요. 신차 론칭하고 네. 전날 네. 혹은 이후 이미 와 있죠. 차. 이 네. 이틀 동안 차가 다 깔려요, 중국에. 빠른 날은 전날 밤에 전시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깔려 있는데 차가 없어요. GV60 같은 경우에는 공도에서 뭐 한두 번 보긴 했지만 진짜 실물을 보기 힘든, 네.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난 차 치고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전시장에서도 보기가 힘든, 그러니까 모터 스튜디오 가야 뭐 볼 수 있는 네. 정도 그러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어떻게 반응이 어떨지, 네. 고객들 그래도 한 달 지나면 이 반응이 오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국산차 판매 실적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12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간 판매량까지 좀 있으면 집계가 될 텐데, 저희가 주로 좀 관점 있게 봐야 될 것들을 가지고 기사로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